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뮌헨은 최악의 최근을 보내고 있다. 이기면 리그 선두로 갈 수 있었던 레버쿠젠과의 끝장전에서 3골 차로 완패했고 챔스 16강 1차전도 내줬고 지난 주말에는 중위권 팀인 보움에도 패했다. 풀백인 마즈라위의 부상 이후 교체로 들어온 우파메카노가 퇴장을 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가 컸다. 게다가 경기 이후로는 킴미와 수석 코치 레브 간의 몸싸움까지 가는 언쟁도 생기는 등 팀이 흔들리고 있다. 충분히 쉬고 나서는 이 경기에 승리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라이프치히는 오펜다와 시몬스의 골로 글라드바흐를 잡았다. 늘 분데스리가 우승권이라는 평가 속에 시작된 이번 시즌 부진했지만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멀티골 사냥에 성공했는데 오펜다와 시몬스 외에도 폴센과 올모, 세스코 등이 기회를 잘 연결하고 있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라이프치히는 잘하는 홈 경기와 달리 원정에서는 아우쿠스와 슈투트 상대로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하이다라가 돌아왔지만 중원 경기력 기복이 있다. 고레츠카와 킴미히가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케인이 상대 수비를 넘어설 뮌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2위인 페에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 라운드 홈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무패를 기록하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다. 클레오니스가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잘 공략 중이고 야신과 로메라투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하다. 시타르트는 전반기 꾸준히 중위권을 유지하며 잔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와 다소 고전하며 하위권에 추격당했다. 아직은 승강전으로 가는 팀들과의 승점 6점 차를 유지 중이지만 연패가 이어지면 30라운드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홈 경기력이 좋은 발베이크를 만나 시에르 후이스를 제외한 선수들의 라인을 내려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발베이크의 승리를 본다. 시타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하락세의 알크마르 상대로도 홈에서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코르도바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경기 내내 상대에 압도당했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잘하는 홈 경기를 풀어갈 발베이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즈볼러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즈볼레는 지난 라운드에서 알메러시티의 일격을 당하며 무패가 끝났다. 그 기간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비테세를 잡고 알크마르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 등 흐름이 좋았는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홈이지만 리그 선두를 만나는 일정이다. 반덴베르그를 비롯해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치중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호벤은 주중 챔스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비겼다. 후반 초반 룩 대용의 동점골 이후 경기를 지배했지만 추가골을 뽑아내는데 실패했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개막 이후 17연승을 비롯해 20승 2무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 거스티를 제외한 부상자가 없기에 풀핏으로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주중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 경기였기에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가 크지 않다. 또 로자노와 사이바리, 페피 등 공격진이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기에 즈볼레의 수비적 축구를 이겨낼 수 있다. 호벤이 다시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제노아 대 우디넷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러나 10경기로 표본을 늘리면 그 기간 단 1패에 그치며 안정적으로 중위권을 유지 중이다. 인테르와 볼로냐, 나폴리 등 상위권 팀들에게 모두 승점을 따내기도 했다. 요한 바스케스와 대 윈터 등 최종 수비가 안정적이고 바델리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 레테기의 골 결정력만 올라오면
8위권 이내 진입도 노릴만하다. 우디네세는 밀란과 아탈란타 등 4위권 내 팀들 상대로 연패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3경기에서 단 1골만 실점하는 짠물 수비로 무패를 기록했다. 수시즌째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왈라스와 로브리치 등이 최종 수비 보호를 잘했고 제무라가 측면을 책임졌다. 접전을 본다. 제노아는 이태리 국대 공격수 레테기를 비롯해 마리노브스키와 구드먼슨 등 해결할 선수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다. 그러나 왈라스와 사마르지치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줄여 나설 우디네세의 수비진을 쉽게 넘기 어렵다.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아스날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팰리스전 승리 이후 5경기에서 21골 2실점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기록하며 연승에 성공하고 리버풀과 맨시티를 맹추격 중이다. 사카는 리그 공격 포인트 19개를 기록 중이고 마티넬리와 트로사르, 엔케티아 등이 부상으로 빠진 제수스의 공백을 메웠다. 조르지뉴가 벤치로 빠진 이후 중원 경기력도 더 나아졌다. 뉴캐슬은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그 기간 평균 3골을 기록했다. 알렉산더 이삭과 조엘링턴 등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하비 반스와 머피, 미구엘 알미론 등이 제로톱으로 나서는 팀의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기마랑이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비록 주중에 포르투갈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별다른 부상자 없이 나서는 일정인데다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절정이다.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라이스와 웨데가르트가 경기 내내 상대 중원 침투를 저지하며 공격 작업을 이끌 것이고 트로사르와 마티넬리가 해결할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알메리아 대 에이티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백으로 나선 푸빌의 골이 터지며 그라나다에 패하지 않았다. 같은 하위권 팀을 만났기에 상대의 거센 저항에 고전했지만 그래도 승점을 따냈다. 단 여전히 리그 최하위 팀이기에 긴 연승이 있어요. 강등권 탈출을 노릴 만하다. 타이트한 일정의 아틀레티코를 맞아 의외로 공격에 기여를 올릴 수 있다. 아틀레티코는 주중에 세리에 선두인 인테르 상대로 원정에서 챔스 16강 1차전에 나섰는데 분패했다. 최전방에 나선 그리즈만을 제외한 선수들이 라인을 내리고 상대의 침투에 대비한 수비적 운영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지난 라운드 대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모라타도 부상을 털어냈고 중원도 여전하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타이트한 일정이긴 하지만 일정을 이겨낼 강력한 스쿼드가 있다. 데파이와 모라타, 바리오스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이 선발 출전해 팀을 이끌 수 있고 드폴과 코케가 중원에서 최전방을 지원할 아틀레티코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